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빛나는 삶을 위해 부자가 세상을 보는 1%의 차이는 무엇일까? 부자의 관점은 괴짜 부자 사이토 히토리의 나에게 이 모든 것은 상식이고 진실이라는 인생 경영론의 완결판입니다. 행복, 마음, 인간관계, 경제, 일, 세상의 이치에 대한 히토리의 세상을 알려주고 있으며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고 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고통스럽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을 낸다. 가령 내가 이렇게 글을 쓸 때 주변에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헐뜯는 사람도 있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데 비난을 받으면 속상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이럴 때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것도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책에 쓰거나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내용은 대개 인간의 습성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바람을 피운다. 혹은 여자들은 예쁘게 치장하려는 습성이 있다와 같은 내용인데 간혹 그렇지 않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는 철은 뜨거워지면 늘어난다는 사물의 성질처럼 당연한 이치다. 그럼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듯 당연한 이치마저 누구나 인정하지 않는데 하물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니겠는가?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 만일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다면 자신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사람에게는 다양한 욕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욕심인지 모른다. 명예욕일 수도 있고 출세욕일 수도 있다. 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욕심이 존재하는데 그 욕심을 아예 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정도가 지나치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럴 때는 마음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것도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자신의 일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도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즉 자신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나는 이따금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마음의 균형이 깨졌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균형을 깨뜨린 원인이 어떤 욕심인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나한테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바랄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욕심일지 모른다. 욕심은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며 지나칠수록 고통스럽다. 그러므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자신이 무엇에 관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오늘을 산다. 현재 자신의 나이를 떠올려 보자. 20살이라면 20년, 30살이라면 3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부터 몇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몇십 년을 쌓아온 경험이 있다. 그 지혜를 살려서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살자. 그러면 내일의 오늘 하루의 경험이 더해질 것이다. 3살짜리 꼬마는 고작 3년의 경험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몇십 년이라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있다. 그러니 우선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살자. 그러면 반드시 내일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그 하루를 또 기분 좋게 살자. 인생은 이렇게 오늘과 내일의 반복이다. 인간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산 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난다. 좋다 싫다가 너무 심하면 약해진다. 좋다 싫다도 결국은 본인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이 음식은 좋다, 저 음식은 싫다며 가려 먹는 사람은 사람도 가려서 만나려는 경향이 강하다. 나는 어렸을 때에 어떤 음식을 못 먹으면 어머니에게 남자가 그런 것도 못 먹니? 라는 핀잔을 들었다. 편식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너는 진 거야. 고작 그런 것에 지는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이론이었다. 외가는 대대로 군인을 배출한 집안이다. 그래서 음식과 옷에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 다들 남자라면 어디서든 자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나는 뭐든지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옷에 대해 불평한 적도 없다. 잠자리도 어디든 가리지 않는다. 설령 싸구려 여간방일지라도 잠만 잘 잔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 행복하다. 어쩌면 행복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행복해지려면 일단 강해져야 한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이때 가급적 편식하지 않고 맛있게 먹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강해지면 스스로 도울 수 있고 더 나아가 남도 도울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좋다, 싫다를 가리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다. 하지만 사람을 가려서 만나려는 버릇만은 고치는 편이 본인에게 좋을 것이다. 자신은 물론 남까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강해지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처음부터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강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보통은 그러기 어려우니 시작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 그렇다고 계속 도움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배운 것을 다른 이에게도 가르쳐 주자. 그렇게 하면 남을 돕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남에게 도움을 받는 인생보다 남을 돕는 인생이 더 즐겁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남을 도우려면 강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나 내장 요리로 영양을 보충하고 채소도 많이 먹어야 한다. 일단 뭐든지 즐겁게 먹으면 몸과 마음은 자연히 건강해질 것이다. 참고로 세상 일은 평소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흘러간다. 비실비실한 약한 사람이 매일 스테이크를 배불리 먹는 모습이 상상이 가는가? 나만 봐도 그렇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병원에 입원했지만 아픈 환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행동했다. 환자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병이 금세 달아났다. 원래 병이란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심해지고 오래간다. 과거는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과거는 바꿀 수 있지만 미래는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오늘 불행한 사람은 내일도 불행하고 모레도 내일 모레도 불행하기 때문이다. 즉 매일 불행을 찾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뭐뭐니까 불행했어를 뭐뭐라서 다행이었어 라고 바꿔야 한다. 뭐뭐가 있어서 오늘의 행복이 있다고 말이다. 어렸을 적 내 어머니는 일하느라 무척 바빠서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누나는 엄마가 돌봐주지 않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불평했지만 나는 부모의 간섭도 없고 잔소리도 없다며 좋아했다. 이렇게 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일을 겪은 형제라도 각각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뭐뭐라서 다행이었어 라고 바꿔야 한다. 그러면 게임처럼 과거의 일이 모두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모레도 행복할 것이다. 각양각색을 통한 배움. 내 제자들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각자 페이스가 다르다.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삐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 그럼 히토리 씨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묻는데 조금만 참으면 된다. 나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맞추면서 배움을 얻는다. 나도 배움을 얻으니 분명 그들도 나에게 배움을 얻을 것이다. 가르침이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저한테는 1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10명의 제자에는 나도 포함된다. 나도 모두를 통해 배우고 있으니까.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법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연하장은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보냈는데 저 사람은 왜 답장을 안 보내지? 라고 따지면 안 된다. 연하장을 보낸 사람은 보내고 싶으니까 보낸 것이다. 상대방에게 연하장을 보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예의라는 것은 남에게 강요하는 순간 참견이 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이 하면 그만이다. 남에게 강요할 필요도 그만둘 필요도 없다. 내가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듯 정신론이란 자기론이라 자신이 끝까지 밀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분 좋게 밝은 표정을 짓는다. 혹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분이 나쁜 것이니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두고 왜 저 녀석은 기분이 나쁜 거야? 라며 신경을 쓴다면 자기 기분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은 궁합이다. 결혼은 궁합이다. 하지만 궁합이 좋다고 반드시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이 수행인 것처럼 결혼도 수행이다. 그래서일까? 더 나은 수행을 위해서 궁합이 나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다. 알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결혼은 어차피 누군가와 수행을 해야 한다면 당신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즉, 나와 상대방은 다르다는 것을 알기 위한 수행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따르도록 강요하면 고통스러워진다. 먼저 나와 상대방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부부도 그렇지만 수행의 상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수행 상대는 형제 혹은 친척 중에 있다. 내 부모인데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요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벽창호 같은 사람이 있어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이 준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수행은 이해하면 사라지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래도 라며 계속 하게 된다. 남들보다 고생이 길어지는 이유는 자신의 관념이 틀렸기 때문이다. 이를 직시하고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자. 이득을 주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다. 요즘은 이득을 준 사람 쪽으로 돈이 흘러간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전쟁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이겼지만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이득을 주는 게임의 시대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직원이 있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주는 월급 이외에 책상이나 사무용품, 사무실 임대료 등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또 직원은 화장실에 가면 물도 쓰고 휴지도 쓴다. 회사는 이런 비용은 물론 보험의 절반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라면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회사에 손해를 미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유능한 직원이란 자신의 월급보다 더 많은 실적을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경제다. 그래서 나는 남에게 이득을 주고 기쁘게 하는 것이 좋다. 취미로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남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승자다. 회사에서는 회사에 이득을 주고 책에 좋은 글이 있으면 친구에게 알려주는 등 주변을 둘러보면 남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 줄 때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방법은 수없이 많다. 가르쳐 주기만 하는 사람보다 편하게 다가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승자이다. 정답이다. 신은 지금 그런 사람을 바라고 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 인생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복해지는 게임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카드 게임이든 뭐든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나 상황에 불평한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생각하지 말자.
손해가 되는 것을 생각한들 이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의 사고방식이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다. 세상에도 이득이 되고 자신에게도 이득이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도 이득이고 모든 이들에게도 이득인 사람이 되고 싶다. 자신에게는 손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득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되고 싶지 않다. 앞으로의 시대는 남에게도 자상하고 자신에게도 자상해야 한다. 나는 남에게도 자상하고 나에게도 자상하다. 남에게는 자상하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도 한다. 지금의 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비록 중졸이지만 남들보다 빨리 사회에 나와서 이득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게 된다면 학력도 역시 중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말해봤자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여담이지만 마쓰시다 고노수케는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승자다. 왜냐하면 지금은 학력 사회니까. 이렇듯 우리는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부탁받으면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말해준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남에게도 자상하게, 자신에게도 자상하게 해야 한다. 만일 남에게는 자상하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한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틀어질 것이다. 따라서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심각하게 고민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달래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심각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동료에게도 이득이 되고 상사에게도 이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될 것이다. 가게도 마찬가지다. 손님이 가야 한다면 그곳에 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게가 돼야 한다. 그리고 어차피 봐야 할 얼굴이라면 보고 싶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과거에는 뭘 하든 뭘 사든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는 가게, 선택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 회사원이라면 고용주가 고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사장이라면 직원들이 이런 사람 밑에서 꼭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되자. 회사가 망해도 거래처에서 이 사람만은 우리 회사에 영입하고 싶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처럼 남에게 이득을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위로 올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가게는 손님에게 이득을 주려고 노력하고 직원은 회사에 이득이 되려고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위를 향해서 위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위로 올라간 사람들 중에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은 없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옆길로 샜다는 의미다. 위를 목표로 올라갔다면 가야 할 정상은 하나뿐이다. 옆길로 새거나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 길을 잃게 된다. 요컨대 인생에서 길을 헤맬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령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오늘보다 내일을 향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눈앞에 가야 할 길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을 위로 이끌고 올라가면 하늘에 있는 신이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옆길로 새지 말자. 인생에서 가장 편한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인력이 없고 옆으로 가면 따분하고 아래로 떨어지면 비참해지기 때문이다. 아래로 내려가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영혼을 향상시키는 것이 편해지는 길이다.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면 좋은 직원이 되는 것이 편하고 좋다. 해보면 알겠지만 대답을 척척 잘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편이 편하고 좋다. 자네는 항상 대답이 시원시원하네 라는 칭찬을 듣는 편이 자신에게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가? 세상은 위로 올라갈수록 좋아진다. 아내는 남편의 단점을 고치기보다 스스로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자. 그러면 남편이 달라질 것이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들지 말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대하자. 그러면 전혀 딴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이다. 신이 존재하므로 기적은 일어난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더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진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좋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그렇지만 일단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답을 찾는 데에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자주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이디어가 상품화 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상품화 되기도 전에 그 다음 단계의 지시를 내리면 직원들이 소화해낼 수 없고 금세 지쳐버린다. 그래서 관음보살을 보러 절에 가거나 전국을 돌아다닌다. 불가능이란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령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인간의 노력과 신의 도움이 합쳐졌을 때에 기적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나는 이런 점이 매우 흥미롭고 즐겁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때마다 아, 역시 신은 존재하는구나 라고 확인한다. 죽을 때에 받는 3가지 질문. 죽으면 우리는 신의 앞으로 나가서 2가지 질문을 받는다. 하나는 인생을 즐겼느냐 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느냐이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만 받는 이유는 각자 태어날 때에 여러 조건을 정하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장애와 조건을 짊어지고도 행복해지겠습니다 라며 태어난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어떤 병에 걸렸어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나에게도 잘하는 특기가 있는가 하면 서툴고 부족한 점도 많다. 그래도 항상 밝게 명랑하게 지낸다. 만일 오늘의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다면 일본 혹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행복하다고 생각해보자.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총리 혹은 대통령을 비난해도 잡혀가지 않는다. 지도자를 욕하면 잡혀가는 나라가 꽤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좋은 일이 아닌가? 이처럼 지금에 행복해하고 지금에 만족하면 성공의 파동이 나타난다. 부자의 관점은 히토리 씨만의 다정하고 쉽게 삶의 이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과 두려움도 공존할 수 없다. 지금에 행복해하고 지금에 만족해하면 성공의 파동이 나타난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걱정하는 성격이다. 걱정하기보다 신뢰하면 된다. 히토리 씨의 부의 파동을 느끼며 우리는 사랑과 행복으로 성공의 파동이 스스로 우리에게 머물도록 춤추면 좋겠습니다. 히토리 씨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부자의 이치를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히토리 씨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사랑과 빛의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